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저녁입니다.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날인데요. 자, 그리고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의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더욱더 큰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시장이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해 예단하고 싶지 않다고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시장 역시 높은 변동성을 보였던 어제장이었는데요. 자, 그리고 오늘은 미국의 GDP와 잠정 주택 매매 등의 주요 지표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들 지표와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전략 어떻게 세워갈지 오늘도 신세계 2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꼼꼼한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다면요, 채팅방을 활용 가능합니다. 채팅방을 통해서 더욱더 편리하고 빠르게 또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아울러 신세계 1부에서 제공된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장 파월 연준 의장의 청문회로 인해서 갖가지 발언 때문에 어제장 김경훈 PD 정말 특히나 더 바빴던 것 같은데요. 간밤에 있었던 뉴스들을 또 오늘장 여러분들에게 가장 또 유효한 전략 그리고 실시간 또 중계를 도와드리려고 오늘도 좀 바쁠 것 같습니다. 김경훈 PD 오늘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경은입니다. 어제장의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 굉장히 좀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첫 공식 무대였던 만큼 시장에 좀 충격을 주는 발언 안 할 것이다라는 예상과는 달리 조금은 좀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라는 분석과 함께 시장 좀 반응을 보였는데요. 계속해서 오늘도 여러 가지 경제 이벤트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파월 의장의 목요일에 있을 상원에서 있을 증언도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이 부분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오늘 신세계 2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도 또 저희가 확인시켜 드릴 지표와 그리고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발빠르게 전달을 해드리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또 매매 전략 가져가실 수 있는 가장 유효한 팁도 저희가 꼼꼼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무엇보다도 오늘장, 어제장에 큰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시장입니다. 오늘장 어떤 마스터가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을 책임져 주실까요? 오늘의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정말 중요한 장에 항상 꼭 나와주시는 분입니다. 황금연못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게 된 것 같습니다. 한겨울에 뵀던 것 같은데요. 벌써 봄이 오고 있죠. 네. 지금 내리는 비는 언 땅을 녹인다라고 하는데 마치 내일 휴무레서라는지 주말 같은 그런 느낌을 좀 갖게 되는데요. 시장에 어찌 보면은 이제 먹거리가 좀 풍부해졌다라는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변동이 많아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해외 선물 거래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이 신세계를 진행하면서 항상 보면은 S&P나 나스닥이 하락보다는 상승이 늘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상승에 대한 어떤 부담감 때문에 매수를 못해서
수익을 내는 폭이 좀 좁았었다라고 한다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변동폭이 커지고 어떻게 보면 하루의 진폭이 장중에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어서 점점 시장의 크기가 좀 커져 있다. 우리 선물 투자하는 분들한테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좀 많다라는 것들을 좀 보고 느끼고 있고 제가 한 2달 정도 만에 나온 네.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아무튼 열심히 좀 해외 선물을 서치를 좀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중요한 장에 황금연목 마스터님이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봄을 가지고 저희 스튜디오에 오신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요. 아니, 이전에도 겨울에 뵀을 때보다, 미모가 업그레이드 되시고 오셨는데 또 해외 선물 전략 또한 또 업그레이드 시켜 주셔서 또 여러분들의 수익 잘 낼 수 있는 방법도 2시간 동안 끌고 가주신다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또 특별히 저희가 여자만 있는 스튜디오입니다. 정말 강력한 힘을 보여줄 수 있도록 대표 말씀 다시 한번 해주실까요? 네. 사실 오늘 네. 우리 뭐 PD님, 앵커님 그리고 저를 네. 비롯해서 이렇게 세 사람의 여성 파워가 진행을 하는 게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할 말도 좀 많을 것 같고, 네. 어찌 보면은 좀 이렇게 시간의 제한이 그동안에 있었다면은, 그렇죠. 시장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거, 뭐 기술적 분석이면 기술적 분석, 아니면은 뭐 어떻게 보면 재료에 대한 분석이라면은 충분히 또 공감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늘 같은 경우 굉장히 충분하다라고 보여져서 시청자분들이 내일 쉬는 날이니까 내일은 그래도 해외 선물이 열립니다. 맞아요. 쉬지만 그래도 눈을 떼지 않고 2시간 열심히 시청하시면 좋은 결과를 좀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일 휴일이기 때문에 뭐 국내 시장은 쉬어가지만요. 해외 선물장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좀 여유 있게 매매하실 분들에 대해서는 오늘장 저희 신세계를 참고하신다면은 내일 매매에 있어서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요. 오늘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출연진 분들과도 인사를 나눠봤고요. 현재 구간 11시 4분 37초 지나가면서 시장의 흐름 좀 어떻게 변화했는지 현재 시세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세 살펴보시죠. 자, 먼저 지수에 대해서 살펴보시죠. 일단 어제장 S&P와 나스닥 모두 급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지금 어제장에 빠진 가격대에서 현재 구간 소폭 반등하고 있죠. 2754.75포인트로 S&P 500 지수 0.28% 상승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제장에 하락에 이어서 오늘장 반등합니다. 0.45%까지 올라가면서 6,944.50포인트까지 반등하고 있죠. 자, 그리고 유로FX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역시나 유로FX 어제장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좀 최근 거래일 안에서는 크게 밀렸는데요. 어제 종가가 1.22465달러까지 떨어졌고 현재 구간 추가적으로 하락폭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에 초반에 나왔던 하락폭보다는 좀 많이 한 상황이지만요. 추가적으로 약보합권에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1.22415달러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살펴보시죠. 자, 골드도 역시나 어제장에 하락이 1.18% 넘는 급락이 이어졌었습니다. 1330달러 이탈 이후에 1320달러까지도 깨졌었던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 1320달러가 회복이 되면서 보합권 움직임입니다. 1320.5달러 선 0.10% 강보합권 움직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어제장 역시나 하락이었습니다. 종가가 1.81%, 2% 가까이 밀렸었던 상황이고요. 자, 오늘장 다시 한번 63달러 회복하면서 63.19달러 선 0.57%의 상승분 이어가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일단 어제장에 지수도 빠졌었고요. 유로FX, 거기에 크루드오일, 골드까지 모든 종목들, 거의 주요 종목들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분에서는 어제장 빠졌던 가격대 소폭 반등하고 있는 각 상품군의 가격대를 살펴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 선물은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 구간 비트코인 선물 시세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선물은요, $10,000가 지지가 된 상황에서 좀 제한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2.11% 빠지면서 1,435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 선물 시세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일단 오늘 그리고 현재 시세를 먼저 살펴드렸습니다. 어제장에 이은 복귀도 좀 도와드린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시각에 어떤 뉴스 나오고 있는지 저희 이슈 점검에 앞서서 김경윤 PD 통해서 외신 쪽 뉴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 10시 30분에 발표가 된 소식입니다.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이 2.5%로 발표가 됐습니다. 월가 예상치 역시 2.5%였기 때문에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였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그리고 어제장에 있었던 파월 의장의 발언 중에 한 부분입니다. 12월 이후 미국의 경제 전망 강화되고 있다라고 발언했다고 하고요. 파월의 이러한 긍정적인 경기 진단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 기대에 키워져 나가고 있다라는 분석도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스 공포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파월의 이런 매파적인 증언에 다시 급등했다라면서 13%가량 급등했다라고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2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130.8로 증시 불안에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고요. 네, 다음으로는 JP모건 체이스 쪽에서 낙관적인 중기 실적 전망을 제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으로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독일의 2월 실업률이 5.4%로 예상치에 부합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파운드화 같은 경우에는 달러 그리고 유로에 대해서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오늘 낮에 나왔던 BOJ 관련된 소식이죠. 구로다 총재가 어떤 통화정책 정상화도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달러화 같은 경우에는 미 국채 금리 따라서 현재 상승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원유 소식입니다. API 쪽에서 발표한 미국의 원유 재고 93만 배럴 증가했다라는 소식이고요. 이라크는 저유가와 또 오펙의 감산 협의 연장으로 인해서 원유 생산력을 확대하는 것을 연기했다라는 소식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은 월가 예상치에 부합되는 2.5%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장에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증언에 공포 빅스 지수가 13% 넘게 좀 급등했다라는 소식이고요. 자, 그리고 일단은 오늘은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데요. 앞서서 API 쪽에서 원유 재고가 93만 배럴 증가했다라는 그런 지표가 나온 만큼 잠시 후 EI 쪽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그 부분도 함께 중계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구간 뉴스도 좀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그렇다면 오늘 취재진 분들 간에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지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이슈 화면톡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입니다. 파월 금리 인상 가속도 예고에 휘청하면서 어제장에 큰 폭으로 밀렸었던 상황이죠. 자, 어제장에 워낙 좀 낙폭이 과대한 탓에 현재 구간 반등하고 있는데요. 2754.50포인트 거래되고 있는 S&P 첫 번째 이슈로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는요, 유로 FX입니다. 파월 연설 이후 달러 급등에 따른 추세가 좀 약세 흐름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파운드도 빠졌고, 유로 역시나 오늘장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방향성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 이슈는 오늘 크루드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원유 재고 부담과 이 달러 강세로 급락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자, 어제장에 좀 빠진 가격대에서요. 오늘장은 좀 빠르게 좀 반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63.22달러까지 올라가면서 0.60%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골드입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1320달러를 이탈했었던 골드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 1320달러 좀 회복이 된 상황 속에서 지지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네 가지 이슈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S&P 500부터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장에 파월 의장 연설 이후, 발언 이후에 조금 더 매파적인 부분이 강조가 되면서 지수에 대해서는 양지수 그리고 본장에서도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오늘 우리 국내 증시도 간밤 뉴욕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1% 넘는 코스닥, 코스피 지수, 양지수 모두 1% 넘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S&P 500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모두 업에 대해서 의견이 만장일치가 됐습니다. 네, 확인이 됐고요.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다른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이 크루드 오일이나 골드에 비교해서 지수가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십니다, 마스터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은 더욱더 매매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오늘 업에 대한 의견 먼저 들어볼까요?
우리 이제 S&P나 나스닥이 조정을 보이게 된 계기가 단순하게 과열이다라고 해서 나왔던 건 아니죠. 물론 이제 과열이라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은 금리에서 미 10년 채권 금리에서 촉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 가까이 가면 그 이상이 가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3% 가까이에 상승을 하게 되면 결국 주식 시장이 오히려 부담 때문에 굉장히 어떤 강한 매물이 나왔었는데요. 근데 한동안에 이제 작년에 제가 나와서 뭐 국채하고 지수하고 서로 상반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물론 이제 국채는 금리랑 같이 움직이지만 한동안은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는데 최근의 흐름은 또 같은 방향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금리가 하락을 한다면은 상대적으로 국채 같은 경우가 상승을 하게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이후에 전 종목이 다 급락을 했습니다. 어느 한 종목도 정말 악소리도 못 내고 급락을 했다라는 걸 봤을 때, 해외 선물 시장도 역시나 매도는 가속도구나라는 것들을 느껴볼 수가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오전에 이미 충분히 어제 이후에 발생돼 있었던 매물을 우리 아시아장 때 충분히 좀 소화를 좀 했다라고 보여져서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시간에 GDP 발표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빠지던 국채가 안 빠지고 버티고 있다라는 것은 S&P도 같이 어느 정도 대반등을 좀 이루어지는 그런 구간에 들어가지 않겠냐라고 보여져서 오늘 현재 구간에 거의 뭐 아까 7시 반 정도에 형성되었었던 저항에 부딪혀 있는데요. 이 저항을 우리 이제 본장이 출발하는 시간대에서는 이제 돌파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어제 모든 전 종목이 정말 그냥 하락한 것도 아니고 이전에 좀 탄탄하게 지지를 했었던 그런 지지 가격도 허물없이 좀 무너졌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서 저희가 김기훈 PD 통해서 전달을 해드렸던 미국 GDP 성장률도 2.5%로 예상치 부합됐다라는 이 지표 발표에도 불구하고 뭐 큰 움직임과 변화가 있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개장 후 다시 한번 좀 지수와 그리고 국채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기훈 PD 오늘 지수에 대해서 업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뭐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역시 외신 쪽에서도 오늘 지수가 조금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듯합니다. 지금 GDP 발표 이후에 지금 지수 선물 같은 경우에 소폭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장에서 워낙에 좀 급락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부분 지금 좀 오늘 반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제 3월이 오기 때문에 CNBC 쪽에서 3월 증시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전망적인 기사를 내고 있어서 이 부분도 함께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3월은 증시에게 더 나은 달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 내놓고 있고요. 하지만 우려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2월에 변동성 장세가 지나가고 나서는 2달간의 어떤 다시 좀 좋아지는 시기가 찾아오곤 했다라고 통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한 달간 S&P 500 같은 경우에는 2.8%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2월의 첫 9일 동안 1월 고점에서 한 10%가량 하락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좀 완만한 하락을 이뤄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2월 9일자부터 S&P 500은 8.4%가량 지금까지 좀 반등을 해왔다라고 외신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기관 쪽에서는 3월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증시에는 상당히 좋은 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45년도부터 봤을 때 평균적으로 2월은 1년 중에 세 손가락에 들 정도로 S&P 500이 고전하는 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스트래터지스트들은 3월 증시는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견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변수는 있습니다. 금리 인상 그리고 인플레이션 공포를 둘러싼 이런 변동성이 여전히 우려 사항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내놓고 있고요. 또 3월 21일에 이제 FOMC가 열리기 때문에 이때 보통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좀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보고 있지만 이어서 나올 인플레이션과 기준금리에 대한 전망을 좀 새롭게 내놓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현재 예상되고 있는 것보다 기준금리에 대한 전망이 좀 횟수가 더 많아질 수도 있다라는 암시가 좀 들려올 수도 있다라는 점 좀 주의해야 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S&P 500이 지금 어제장에서 1.3% 정도 하락을 해줬습니다. 2,744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역시나 뭐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연준이 현재 이제 예상되고 있는 3회보다 금리를 더 많이 인상할 이유를 찾을 수도 있다라는 예상 때문이었죠. 어제 저희 이제 신세계 끝날 때쯤에 이제 전달을 또 해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3회 이상,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4회 정도도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생겨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서 지금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상승을 했고, 증시는 하락 마감을 해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파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임자인 옐런 의장의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많이들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좀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증시의 경우에는 1945년부터 좀 통계적으로 봤을 때 3월에 이제 상승을 해준 정도 확률이 3분의 2 정도의 이제 통계적인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월의 경우에는 69% 정도 확률로 상승을 해줬는데, 역사적으로 4월의 경우도 1년 중에 두 번째 정도로 꼽힐 정도로 증시 흐름이 좋은 달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이 지나가고 이제 3월과 4월에는 미국 증시 계속해서 좀 완만하게 상승해주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이제 예측을 하는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9년 전에 이제 불마켓이 시작됐던 달이 3월이었다라는 점을 짚어내면서 S&P 500이 3월 한 달간 3% 가까이 그때 상승을 했음을 이야기하면서 이번에도 아마 좀 비슷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2월이 끝나가면서 이제 투자자들은 현재 증시가 좀 V자 형태로 흘러가면서 바닥을 찍고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W를 그리면서, 그러니까 쌍바닥을 그리면서 한 번 더 조정을 받고 올라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장은 현재 좀 저점을 리테스트하는 것을 좀 피해왔지만 이후에 조정이 한 번 더 올 수도 있다라는 의견은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더들이 주목하는 이 S&P 500의 중요한 지지 라인이 2730선이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라인이 무너진다면 2700선까지 밀릴 수 있으며, 여기서도 무너진다면 2월의 저점인 2535를 리테스트하러도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애널리스트의 인터뷰도 함께 올라오는데, 2701이 중요한 라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라인 아래로 하락한다면 투자자들은 그들의 어떤 저점 매수에 대한 확신을 좀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면서 더 하락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 역시 좀 봐야 될 점인데요. 일단 2.95%가 지금 거의 최근의 최고점이었죠. 그래서 이때까지 오르는 것 역시 증시를 끌어내릴 수 있는 어떤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어제자 파월의 발언 이후 2.92%까지 지금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정리하자면 3월 같은 경우에는 증시는 좀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우선 올해가 좀 시작부터 투자 심리가 매우 강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월에는 굉장히 강했고 2월의 조정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좀 리얼리티 체크라고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의 좀 기대감이 현실로 어느 정도 좀 돌려놓는 역할을 하는 역할이 됐을 것이기 때문에 2월에 있었던 이 조정은 증시에게는 좀 좋은 현상이다라고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좀 이런 식으로 흔들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지난 9년간 금리가 상승하면서도 시장이 이 부분을 좀 잘 받아들이는 현상을 봐왔기 때문에 잔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잔치, 그러니까 후반으로 향할수록 힘은 조금 잃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다고 합니다. 고로 이제 3월과 4월 증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라는 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외신 쪽에서는 어제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에 역시나 지수, 증시와 그리고 국채에 관한 부분이 상당 부분 엮여 있어서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또 분석적인 내용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은 3월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거의 좀 많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좀 선반영됐다라는 부분이고요. S&P 지수에 대해서는 역시나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우려로 인해서 증시는 하락하는 이런 좀 정석적인 모습을 보여줬었던 어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하락 시에는 지지선에 대해서도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2701선이죠. 2700선으로 좀 러프하게 잡아보시고 일단 2700선이 무너지실지에는 이제 뭐 투자자들이 여기서 저점 매수를 모아갈 수 있는 가격대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하방으로 이탈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퍼센테이지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하방 쪽으로 더욱더 꺾일 수 있는 가격대임을 좀 다시 한번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뭐 많은 투자자들, 많은
분석 쪽에서 이런 지수에 대해서 말들을 내놓고 있는데 마스터님도 함께 좀 들으셨잖아요. 네. 뭐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가요? 네. 사실 증시를 우리 뭐 주식부터 쭉 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2월장은 돈이 일단 많이 나가죠. 구정도 있고 네네. 졸업과 입학도 있고 어떻게 보면 소비가 좀 많은 달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작년 9월달 때 보면은 연휴가 길어서 해외여행을 굉장히 많이 갔다고 합니다. 그쵸. 지갑을 너무 많이 열어서 장사가 대다수가 추석이 끝나고 10월, 11월 달 안 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카드를 많이 쓰고 네. 거기에 대한 결제를 하다 보니 지갑을 열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2월 달도 많은 비용이 지불되게 되고 3월 달 같은 경우 기업들이 보통 뭐 한 해의 어떤 사업 구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점에 본다면은 우리 그 증시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 4월에 주식을 샀던 거를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통하지 않았었고요. 네. 올해도 2월 달에는 여지없이 하락을 보여줬는데 지금의 제가 느끼는 하락은 물론 시장이 무슨 뭐 얼마나 많은 자금들이 움직입니까? 근데 하루 올라가고 조금 올라갔다 해서 바로 꺾어지고 하락으로 하고 이러지 않거든요. 네. 시장에서는 항상 보통 우리 내동매매를 하죠. 소심파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게 되는데 부하내동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네, 네. 부하내동파라는 얘기가 이제 내동매매 많이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게 되는데 시장이 갈까? 가지 않을까? 막 이렇게 긴가민가 할 때는 대다수가 확신을 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구간이 3월달 장이 되고 4월달 장이 되게 되면 오히려 고점에 있는 매물들이 그들한테 넘어가지 않을까. 저는 네. 이런 우려를 갖고 있어서 그렇게 시장을 좋게 보지는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과거에 우리 그 채권금리가 3%대까지 올라오는 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우리 예전에 인플레이션 때의 이 금리가 높을 때랑 지금은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증시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급락을 한 이후에 되돌림 정도이다. 앞에서 비트코인 자주 얘기해 주시는데요. 네. 사실 제가 비트코인 약간 부정론자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네. 비트코인이 다우보다 8주 정도 뭐 앞서가고 있다. 이 시장 분석이 앞서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비트코인도 크게 변동이 없죠. 급락도 안 하고 급등도 안 하고 변동이 없는 것처럼 우리 지수도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에는 그런 어떤 돈의 흐름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 이제 단순하게 우리 국내 증시를 봤었을 때 최근에 미증시에 출렁임이 있다 보니까 환율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런 면들로 보고 또 우리의 어떤 금리차라든가 미국의 금리차라든가 이런 걸 본다면 지금 당장은 약간의 되돌림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지만 그거는 단타로 접근하는 전략이 좀 맞다라는 거고 추세로 지금 조정을 받았으니까 싸다라고 해서 주식을 섣불리 사기에는 다소 좀 어려운 부담이 좀 있지 않겠냐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뭐 이 지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부분이 국내 증시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고점에서 다시 회복을 하고 고점에서 좀 밀린 다음에 지금 한 반절 정도 회복이 되고 거기서 다시 또 밀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투자자분들은 여기서 저점 매수냐 또는 하방 쪽으로의 이제 가는 길목이냐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텐데 최근에 그런 유동성과 이런 모멘텀 랠리를 좀 생각을 하신다면은 깊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단타 단기 접근으로만 이 증시에 대해서 반등을 좀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긴 호흡에서 다시 좀 랠리로 상승 랠리로 이어갈 것이다라는 의견은 좀 아닌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큰 호흡에서 좀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도 역시나 오늘 업을 들었는데요. 어제 시작 워낙 좀 낙폭이 과대했고 많이 밀렸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에 있어서는 다시 앞서서 마스터님 말씀하셨던 되돌림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뭐 그 반등폭이 크지는 않을지언정 소폭에 대한 반등권을 오늘은 상승으로 마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저는 일단 2756포인트 현재 구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장의 하락폭이 한 3분의 1 정도는 그래도 회복을 해줄 수 있는 가격대이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저는 오늘 업에 대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장 워낙에 또 증시와 그리고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에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가운데 첫 번째 이슈만 했는데 벌써 30분이 지나간 상황이에요. 저희가 지금 알차게 우리 새 여성분과 함께 네, 시장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좀 색다른 시간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지수에 대해서 저희가 나스닥도 함께 좀
이야기 나온 김에 나스닥도 함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제장에 좀 지켜보셨잖아요, 마스터님. 저는 사실 네. 여기 2달 정도를 제가 이제 바빠서 못 나오는 동안 반성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반성이실까요? 제가 이제 늘상 나와서 네. S&P는 뭐 거래가 많으니까 뭐 어떻게 뭐 사고자 하는 사람 팔고자 하는 사람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티가치도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개인들이 왜 나스닥을 좋아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정말 그냥 이렇게 네. 찍으면 됩니다. 변동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네, 지금 네. 큰 그림을 놓고 하방이냐 상방이냐만 논하고 자 하방이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가격에다가 집어넣어도 충분히 나와서 아주 순간에 큰 수익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 나스닥을 저도 거래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올라가는 힘보단 당연히 누르는 힘이 굉장히 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도 보면 이제 7,000포인트를 살짝 넘죠. 네. 넘다가 바로 거기서부터 매물 만나고 파월 의장 얘기 발언 나오고 급락을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대략 한 22일부터 요 그래프 한번 잡아줘 보세요. 네. 22일부터 최근 흐름을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제 상승폭에 이 상승의 이 폭이 대략 한 열이라고 가정을 하면 어저께 하루 조정을 보였었던 어제 미장 출발하고 조정을 보였었던 거는 한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왔었던 폭 대비 그 앞전에 굉장히 급락을 또 했었죠. 네네. 급락을 했다가 올라왔던 폭 대비 어제 하루의 조정은 3 정도기 때문에 완전하게 하락이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식은 보통 그런 거래를 하죠. 전고점, 신고점을 돌파하는 종목에 매매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근데 파생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신고가를 돌파하거나 전고점을 돌파한다면 일반인은 따라가지만 선수들은 거의 팔아먹는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맞아요. 있는데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어설픈 자리에서 매도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대략 뭐 6,980포인트 거기가 항상 정점이 되니까 6,980포인트 선에서는 매도를 조금씩 준비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이익의 폭이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6,980포인트에서 매도에 적인 그런 포지션 함께 말씀을 해드렸고 일단 나스닥이 뭐 국내 투자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또 항생과도 그런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을 즐기시는 분이라면은 또 관심 있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나스닥까지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시간이 벌써 오늘의 뉴욕 증시 개장을 거의 30초 놔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몇 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수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상승 반등 쪽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S&P는 2,756포인트로 0.34% 그리고 나스닥은 0.44%의 상승분 지켜가면서 개장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10분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또 10초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개장도 함께 봐드리면서 이후에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장이 개장이 됐네요. 자, 30분이 되면서 오늘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상황인데요. 자, 개장과 함께 오늘장 바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P와 나스닥 지수 먼저 확인할게요. 개장하자마자 상승폭을 조금 더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S&P 500 지수는 2,758포인트까지 터치합니다. 0.40% 반등권이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은 S&P 비교해서 조금 더 탄력적이죠. 0.51%까지 탄력 받아가면서 6,949포인트까지 터치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FX도 함께 보시죠. 유로FX는 보합권에서 좀 움직임이 없는 상황인데요. 1.22360달러 선으로 0.09% 보합권입니다. 자, 지금 속보 들려왔는데요.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에 따른 속보도 추가적으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골드는 오늘은 1,319달러와 1,320달러 사이에서 공방 벌이고 있는데요. 0.03%로 보합권 움직임입니다. 어제쯤 큰 폭의 밀림에도 불구하고 좀 쉽게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입니다. 지금 시청자분들의 반응을 보면 어제장에 크루드오일이 좀 어려웠었던 종목이었었던 것 같아요. 크루드오일로 좀 손실 또는 물리신 포지션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0.62% 반등권으로 63달러 회복 이후에 초반대 가격 유지되고 있습니다. 63.23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개장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로화 그리고 골드는 시원스럽게 반등은 나오지 않고 좀 보합권 움직임에서 좀 추가적인 상승분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역시나 좀 세게 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은데요. 뭐 개장이 막 됐으니까 저희가 또 시간 지난 이후에 다시 한번 시세 살펴드리면서 전략도 함께 유연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로 바로 좀 넘어갈게요. 두 번째 이슈 유로 FX인데요. 방금 전에 개장 시세 살펴드렸던 것처럼 보합권 움직임에서 좀 움직임이 크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유로 FX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이슈 유로 FX입니다. 자, 들어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이것도 지금 만장일치가 됐어요. 저희 그 종목에 대해서 아무 코멘트를 안 하고 저희가 스튜디오에 들어오잖아요. 네, 모두 다운이 확인이 됐고요. 자, 이렇게 저희 세 사람 다운으로 통일이 됐기 때문에 역시나 또 황금연목 마스터님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로를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최근에 적응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런 반응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유로가 안 빠질 것 같았거든요. 근데 네네. 최근 급락을 하는데 여기에 이유는 딱 하나죠. 달러 인덱스. 그렇죠. 달러 인덱스가 급등을 하고 유로가 안 빠졌을 땐 달러 인덱스가 급락을 했었고요. 지금은 달러 인덱스가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로 같은 경우는 유로뿐이 아니죠. 달러 인덱스와 반대 상품들이 골드 또는 파운드, 유로 이런 쪽들은 다 같다라고 보거든요. 이들이 지금 기도 못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 보면은 달러 인덱스가 살짝 밀리니까 유로가 반등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 반등은 정말 아주 짧은 반등 정도에 해당되지 않을까. 앞에 우리가 금리랑 연관되는 국채라든가 또는 S&P랑은 조금 다른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유로 FX 같은 경우 섣불리 현재 구간에서는 매매 대상으로 접근하신다면 조금 어려우실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이 유로 FX가 안 빠질 것 같았었던 차트였습니다. 완고한 차트였는데, 이 완고한 차트를 달러가 무너뜨리면서 속절없이 좀 내려갔고, 그리고 어제장 빠지기 직전에 한 4거래일, 3, 4거래일 연속 좀 같은 자리에서 횡보하면서 정말 좀 지지부진한 자리, 좀 답답할 수도 있었던 매매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장이 크게 밀리면서 어제장 유로 FX도 그렇고요. 크루드오일도 좀 물리신 분들이 많으시고 손실을 좀 보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질문 계속해서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요. 2부에서 저희가 상세하게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고 또 저희 이슈 점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좀 리뷰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경희 PD 유로에 대해서는 워낙 연초부터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매수 뷰를 좀 외신 쪽에서 내놨었잖아요. 네. 다운 어떨까요? 우선 지금 계속해서 유로 단독의 이슈보다는 달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먼저 얘기를 드리겠고요. 네. 지금 오늘 우리 그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좀 급등해주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네. 어제 아무래도 파월 발언 이후에 달러가 좀 3주의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이런 흐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자에서 이제 청문회 증언에서 미국 경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평가 내놓으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부분 그리고 금리 인상 횟수에 대한 어떤 뉘앙스 때문에 달러가 힘을 받았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유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를 앞두고 하락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전에 그 2월 16일자였죠. 이 장기 금리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추측 그리고 투자자들이 좀 달러가 아무래도 과매도된 게 아닌가라는 판단 덕분에 달러가 좀 3년 내 최저치에서 좀 힘을 못 쓰다가 조금씩 올라오는 모양새를 보였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달러의 이런 상승세가 일시적인 반등일지 아니면 지속적인 흐름일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판단하기 이르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고요. 코메르츠방크 쪽에서는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경기 강세 국면에서의 이런 확장적인 통화 정책에는 좀 장기적인 리스크가 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달러가 좀 하방 압력을 받는 듯 했으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이런 부분을 좀 무시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분석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주 미국 경기 지표가 좀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발표가 된다면 유로 대비 달러 같은 경우에는 1.2180에서 1.220 구간에서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 이제 지금보다 더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유로 단독 이슈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좀 유로존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서 ECB가 양적 완화를 중단하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면서 좀 올해 힘차게 좀 시작을 한 부분이 있었죠. 네. 많은 이제 기관이라든지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도 유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뷰를 앞다퉈 내놓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좀 비틀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3월 4일 일요일에 있을 이탈리아 총선 그리고 독일의 이 대연정이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어떤 결정이 이 메르켈의 네 번째 임기가 좀 성공적으로 계속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좀 결정권을 갖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이런 정치적 이벤트가 유로를 좀 크게 흔들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돼봐야 이제 좀 유로의 정확한 단독적인 방향성 결정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로존의 물가 지표와 그리고 뭐 이탈리아 총선에 대한 부분 정치적 리스크에 따라서 유로 향방이 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또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이벤트이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아니, 대표님, 마스터님, 저희가 또 어제장도 좀 변동성이 좀 컸었고 좀 잠잠했었던 시장 속에서 뭐 각 종목들 간의 변동성이 요즘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또 해외 선물의 신 대회 안에서도 마스터님 좀 뵀었잖아요. 네. 그때는 변동성이 지금과는 좀 달랐었잖아요. 많이 네. 다르죠. 네, 네, 그러니까 네. 시장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이게 시장이 변하면 나의 어떤 트레이딩 매매법도 변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종목을 저 같은 경우도 약간 이제 고정관념을 좀 갖는 편인데 뭐 예를 들어 국채만 거래를 한다거나 아니면 S&P만 거래만 한다거나 네네. 이랬었는데 그런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해외 선물을 정말 자기만의 어떤 시그널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모든 뭐 저도 뭐 바이셀 신호 이런 거를 갖고 네네. 있듯이 이 시그널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움직이는 호가에 따라서 자기 어떤 기준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철저히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 대응을 좀 하셔야 되는 거고, 우리 보통 이제 거래하시는 분들이 차티스트가 되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차티스트가 되는 이유는 대다수가 추세를 보면은 큰 분봉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큰 분봉을 가지고 거래로 들어가는 건 어렵기 때문에 거래하는 진입은 틱봉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변동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라는 거고 네. 예전에 오일 거래만 또는 예전에 골드 거래만 이렇게 고수하셨다라면 지금은 많은 그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한 그런 구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황금연모 마스터님이 또 어떻게 또 오랜만에 오신지 저희 시청자분들이 어디서 그렇게 소문을 들으셨을까요? 오늘 유튜브에 정말 활발하게 질문 남겨주시고 계시는데요. 오늘 시청자 참여자 수도 정말 높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두 번째 이슈 유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께서 남겨주신 질문 좀 소화를 해볼까 합니다. 황금연모님, 유로를 월초 고점 찍고 중순에 고점 찍고 내려왔는데 그렇다면 이런 흐름 쌍봉 아닌가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그렇죠. 네네. 기술적으로 화면을 네네. 봤었을 때는 쌍봉인데 근데 이제 이 우리 그래프는 그러잖아요. 지나고 나니까 보인다 그러죠. 네. 지나고 나니까 그게 쌍봉이었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단순하게 쌍봉이었고 캔들이 장대 음봉이었고 단봉이었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 주식과 달리 네네. 이 해외 선물에는 변동성이 일정한 폭이 있습니다. 마냥 달러가 올라갈 수도 없고 유로도 마냥 빠질 수가 없는 것처럼 일정한 폭이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또 앞에 그 뭐 쌍봉이라는 표현보다는 캔들의 같은, 그러니까 고점에 캔들이 3번 형성되었었죠. 지난 그 1월 25일 때, 그리고 또 2월 1일 때, 그리고 최근에 형성되었었던 2월 16일 때 이렇게 3번의 캔들이 고점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고점을 넘지 않으면 이 가격 근처에서는 매도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점이고 네. 반면에 아예 추세가 망가진다면은 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다시 뭐 어떤 그 테이퍼링에 대한 뉴스가 다시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유로 같은 경우 작년 9월을 보면은 이 작년 9월이 1.215 정도의 그러니까 앞에 그 지금 당장보단 앞에
앞에 고점 자리를 지지선으로 놓고 접근하셔야 되는데 사실 그래프로 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틱 거래를 하면은 그 틱의 움직임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앞에서 제가 오늘은 조금 반등은 할 수 있지만 수익을 내기에는 조금 어려운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네네. 밑으로 열려 있는 것도 정확다는 얘기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예. 이분께서 지금 네. 한 계약을 매도 중이시라고 합니다. 매도 중. 네네. 가격대가 지금 1.2330달러에 한 계약 매도 중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네. 챙겨가실 때가 됐죠. 챙겨가셔라. 네네. 그럼 손절틱을 좀 잡아주신다면 어느 정도 틱을 잡을까요, 그러면? 1.233이면 저 네네. 수익 구간인데요. 네네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익폭을 그러니까 네. 최대 어디까지 정하느냐라는 얘기인데 네네. 지금 보면은 오늘 어저께 이제 급락을 할 때 웬만한 물량들이 아마 우리 보통 이제 가두리 얘기하죠. 박스권 얘기. 지지와 저항을 놓고 볼 때 이렇게 지지와 저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던 지지와 저항이 네. 한 번에 무너지니까 뚝이 터지듯이 쏟아져 내려온 맞아요. 거고 네. 그렇다면 지금 오늘 기준에 또 지지와 저항을 살펴 본다면은 이렇게 앞에 그러니까 이평선을 깨고 내려오기 전에 고점이 되겠죠. 근데 그 자리가 조금 아까운데 1.257 고정 1.257 정도인데 그러기에는 지금에서도 한 20틱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좀 맞아요. 아쉽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는 이제 제 네네. 스타일은 그렇습니다. 해외 선물을 하면 네. 그 추세 안에서 그냥 한 입 베어 먹는 생각으로 해야 되지 어쩌다 먹는 추세 때문에 잘못 매매를 하게 되면 정말 실패하는 그럼요. 게 해외 네네. 선물이라서 너무 이렇게 큰 욕심은 안 부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익 구간에서도 좀 욕심 또는 잘못 좀 대응을 하시면은 그 전에 좀 쌓아놨던 수익도 좀 뱉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욱더 좀 쓰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유로에 대해서는 워낙 좀 좋은 가격대 들어가셨어요. 1.23달러 선에서 매도로 들어가셨더라면은 현재 부근에서 좀 수익 구간이 있으시기 때문에 수익 잘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계약이니까요. 더욱더 각별히 좀 유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 유로에 대해서 두 번째 이슈로 좀 저희가 짚어드리면서 유튜브에 남겨주신 질문도 저희가 소화를 도와드렸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셔서요. 저희가 또 최대한으로 방송 안에서 또 질문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다뤄드릴 테니까 접수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개장한 지 10분이 지나가면서 개장 이슈 좀 정리가 됐을 것 같습니다. 김경영 PD. 네, 우선 지금 3대 지수 모두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100포인트 넘게 지금 상승을 해주면서 반등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우에서 가장 지금 약진해주고 있는 종목이라면 통신주죠. 버라이즌이 굉장히 좀 잘 가고 있다라고 하고요. 또 S&P 500 역시 0.4% 정도 상승을 했는데 오늘 기술주가 이제 기술 섹터가 0.6% 정도 상승을 해주면서 좀 힘을 보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빵주 굉장히 좀 잘 가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0.5% 정도 상승을 해줬는데 아마존, 넷플릭스 그리고 애플이 모두 지금 상승 중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장에 좀 많이 눌렸던 부분이 오늘 소폭이나마 좀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리얼리티 쉐어스라고 하는 이 주식 관련 기업의 CEO의 인터뷰도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밸류에이션 부분이 계속해서 좀 더욱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분석과 함께 하지만 금리 같은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좀 지금의 현상대로 좀 유지가 된다면 시장이 이런 밸류에이션 부분을 좀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데 만약에 이제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된다면 계속해서 기업들은 좀 더 이 실적을 더 좋게 내야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런 부분을 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봐야 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이스라고 하는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좀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내면서 거의 9% 가까이 급락을 해주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또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아울렛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TJmax가 지금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프리마켓에서도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고 현재도 좀 많이 상승을 해주고 있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려오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제장의 하락 마감에 이어서 오늘은 뉴욕 증시 모두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출발이 됐고요. 그리고 다우지수는 100포인트 이상의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업종별로도 좀 김경영 PD가 상세하게 전달을 해드렸고 하지만 지금 개장한 지 15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후 또 30분
30분 그리고 저희 신세계 시간 안에서 좀 정리가 되는 대로 지수에 대해서도 그리고 시장에 대한 리뷰도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이슈 유로 FX까지 좀 전달을 해드렸는데 마스터님 하면 또 지수 하면 또 국채를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시간 관계상 1부에서는 조금 아쉽지만 잠시 2부에서 국채 설명 좀 추가적으로 도와주실까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국채에 대한 부분도 잠시 후 2부에서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유튜브에 정말 특히나 오늘은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날이기도 한데 어제장에 크루드 오일 좀 많이 물리신 분들 그리고 걱정 있으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서 잠시 후 세 번째 이슈로 짚어드리는 크루드 오일 2부에서 시작할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1부에서 다양한 투자 전략 내용 말씀 도와드렸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황금연못 마스터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도 황금연못 마스터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